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쿠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볼지, 이성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끌리는 건지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4장의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각각의 이미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리만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를 듣고 끌리는 단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왼쪽부터 심판, 별, 연인들, 태양입니다. 단어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의 메이저 카드에 있는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도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 2, 3, 4 중에 하나의 카드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3초 뒤에 해석할게요. 해석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심판 카드 해석할게요. 이분들은 무언가에 얽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조급해 보이지 않아요. 질문자님의 감정을 타인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억지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를 갈구하지 않아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괜히 어중간하게 부탁하거나 질문자님 사적인 얘기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복잡해지는 게 더 싫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성을 대하실 때 실수로라도 여지를 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한 번 싫으면 쭉 싫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바뀌려면 큰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당황스러운 사람과는 좀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통 굳이 비밀 얘기가 아닌데도 그냥 누구에게나 공개되어도 괜찮은 거지만 그래도 이게 나의 사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면 친한 사람들하고만 공유하고 싶어 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는 예외야. 너만은 특별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해주는데 너에게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외를 만드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이런 모습 때문인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뭔가 자신의 것, 자신의 주관이나 가치관을 잘 지키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실제로도 내적인 자제력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자신이랑 어울리는 게 뭔지 잘 아는 사람처럼 질문자님이 입는 옷이나 어떤 스타일을 보면 대부분 잘 어울립니다. 평소에 늘 살갑거나 다정하진 않아요. 다소 찬바람이 부는 듯 하다가도 질문자님과 관심사가 잘 통하면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저 사람도 똑같이 좋아해주고 관심 있어 해주면 그때부터는 친하게 대해주고 잘해주기도 해요. 일단 대화가 잘 통하면 그 사람을 자신의 인간관계의 범주 안에 넣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질문자님은 어떤 다른 조건보다도 대화가 잘 통하는 거, 같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은 다소 독립적으로 보여서 고민이 생겼을 때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기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혼자 처리하고 끝날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질문자님은 내가 약간은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게 있어도 분위기상 해야 되면 잘 맞추는 편이지만 이거는 억울하다, 이거는 말해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실수에도 다소 엄격한 면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로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그냥 일회성의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무의식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나와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괜히 논쟁하거나 말꼬리 잡고 질질 끌면서 같은 대화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 것들은 딱 싫어하시는 편이에요. 일단 조금 대화해봤는데 나랑 말이 안 통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해버리는 쪽을 택하죠. 이러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명예욕이나 인기에 욕심 많고 실제로도 주목을 좀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 이성이 질문자님을 만났을 때 약간 어려워하면서도 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건 절대 못 참거든요. 근데 질문자님도 누군가를 나보다 위로 올려주거나 또는 자신이 지고 들어가는 것에 익숙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거나 또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만나시면 조금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율을 지켜야 되는 일 또는 유니폼을 입는 직종에 계시는 분이라면 운이 좋아요. 약간 애매한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소속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지니거나 그러한 의상을 주기적으로 입는 사람을 만나시면 운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 일하는 분도 좋아요. 프리랜서나 자기의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직종도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일이 가능한 그런 분과의 궁합이 좋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고 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시류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고 체계와 규율이 딱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혼자 일하는 그런 쪽의 분을 만나셨을 때 질문자님의 운도 조금 더 열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보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별 카드 해석할게요. 질문자님은 누군가의 사적인 이야기를 굳이 캐묻지 않거든요? 근데 왠지 대화하다 보면 비밀을 술술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점을 불편해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질문자님은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바로 느낌이 오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보실 때도 웬만하면은 단점보다는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나 왜 이렇게 못했지? 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이만하면 됐지, 어차피 더 이상 못할 거였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요. 일단 내가 마음 정리 끝났고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면 거기다가 무엇이든 이유를 갖다 붙이기도 잘해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인과의 어떤 거리, 선을 잘 지키는 편이고요. 한마디로 예의 있고 배려심 있는 성격이에요. 또한 평화적이고 받아들이는 능력, 즉 수용력도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포기가 빠르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귀가 얇은 편인데 다행인 건 동시에 고집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 생각, 행동이 확실하고요. 남들과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유형이에요. 실제로 남들 하는 대로 다 똑같은 방식대로 따라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요. 자기만의 방법 또는 나에게 편한 방식을 찾는 것, 그런 것에 흥미를 느끼는 분이죠. 실제로 타인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에도 질문자님의 어떤 취향이랄까? 색채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뭔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위험한 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에는 큰 흥미가 없어요. 정말 위험하지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얻을 바에는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평화롭게 변동 없이 유지하되 모자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질문자님을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 좋아하거나 호기심이 드는 대상이 자주 바뀐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를 깊게 내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가면서 좋아하기보다는 조금 좋아했다가 관심을 뒀다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우면 금방 발을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 죽을 때까지 이거 다 경험해보고 싶다 라기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 게 조금씩 있는 거죠. 또한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해, 이런 걸 잘해 라는 것들을 주변에 막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 설명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지도 않아요. 특히나 연애 상대로서는 내가 좀 기댈 수 있고 침착하고 이성적인 상대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질문자님은 대체적으로 솔직하고요. 꾸며내는 느낌이 없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실제로 질문자님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생을 단순하고 무던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뭔가 부족함 없이 자란 것 같은 느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질문자님과 궁합이 좋은 이성은 일이 좀 바쁘고 이동이 잦은 분과의 운이 좋아요. 다시 말해서 좀 일에 여유가 있거나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한량과 비슷한 스타일의 이성을 만나시면 당장에는 잠깐 호기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날수록 친구 이상의 감정이 들기 어렵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조금은 바쁘고 자신에 대한 욕심, 뭔가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과 만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반대로 너무 자유로운 성향 또는 자신의 어떤 여유와 휴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조금 두 분 서로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하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연인들 카드 해석할게요. 질문자님과 같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반응해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먼저 좋아하는 감정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는 마음이 더 애틋하고 고맙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대하실 때 누구를 만나시든 그때마다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어떤 반응이나 리액션을 보는 재미도 있대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은근히 귀여운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질문자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하실 때 그 관계에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과감하지 못해서 오히려 상대의 분위기에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또는 자책하는 일도 꽤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누군가와 함께 했던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같이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누가 나에게 정말 호의적이고 먼저 이유 없이 나에게 뭔가 베풀었다 그러면 바로 마음 열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똑같이 잘해주고 호의적으로 대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점이 이성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질문자님은 어떤 인간적으로의 호의인데 이성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기 딱 좋을 만큼 너무 따뜻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질문자님은 나보다 조금 만만하다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말도 잘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보여주는데 상대방의 기가 조금만 세도 질문자님이 오히려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본래 가진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과 같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는 좀 사람이 성숙하고 생각하는 게 좀 깊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상대방을 적당히 띄워주는 센스가 있어요. 어떤 말을 꺼내야 이 대화의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이 질문자님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질문자님은 정말 간단한 거? 뭐 하나 작은 일을 해도 에너지 소모가 엄청 크거든요. 심지어 본인은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에서 뭔가 피곤하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거나 금방 지친다거나 하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야만 그제서야 알아채요. 이 경우에 보통은 쉬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자신의 여유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솔직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매우 매력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질문자님과 궁합이 좋은 이성은 말수가 적은 이성,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것이 저것까지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되어 있는 사람과 만나면 운이 좋거든요. 그와 반대로 단순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비록 다른 매력들이 많더라도 질문자님 쪽에서 어떤 깊은 호기심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즉흥적이거나 좀 모험심 있고 그때그때 대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조금 피곤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체적인 조건이 좀 괜찮은 상대분과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보고 네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네 번째 태양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과 같은 사람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서 매력적이에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도 일단 질문자님 얘기는 믿고 가보고 싶습니다. 실제 성격도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거, 돌려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어쩌다가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부탁이나 요구도 뻔뻔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나 누구누구 좋아해 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속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이별을 하거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도 괜히 쿨한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아파하시고 주변에 욕도 좀 하시고 울기도 하고요. 나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곱씹다가 놔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나와 더 이상 엮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잊어버릴 정도로 무신경한 면을 보이기도 해요. 그만큼 내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그냥 확 꺼버리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 같은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좋고 싫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싫다 그러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조금 예민한 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물론 뭐 어쩌라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 가서 상처도 많이 받고요. 뭔가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한 번 받은 상처가 오래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심하면 상대가 뭔가 나와 대화할 때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내 말에 표정이 좀 굳었다 싶으면 왜 그러냐고 물어도 되지만 거기서 그냥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기도 해요. 이거는 뭔가 소심하다기보다는 배려가 깊기 때문인데요. 나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행동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꽤 여러 명의 이성분들이 질문자님을 보고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나쁜 쪽은 아니고요. 향수랄까? 어릴 때, 좀 순수했을 때, 잘 모를 때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열정도 있을 거고 뭔가 애가 타는 그런 감정도 있을 건데 그런 비슷한 감정을 질문자님에게서 느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하시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누군가에게는 감정적으로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좀 이성적이고 좀 차가운 사람도 질문자님이랑 있을 때는 뭔가 정신을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각도 뒤죽박죽이고 뭔가 안 해도 될 이야기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자님과 궁합이 좋은 이성은 집 안에 여자 형제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과 만나면 운이 좋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질문자님과 동갑이거나
좀 친구처럼 오래 알아왔던 사람과는 조금 안 맞는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살 정도는 위아래로 나이 차이가 있는 이성을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해석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